이번 해병대 수사 외압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 전 포 7대 대장 이모 중령이 최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다행히도 퇴원을 하여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리는 입법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출석함으로써 이중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이 공개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사건 발생 직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아마도 이모 중령이 해병대 특검법을 통과시켜야만 하는 중대한 발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출석을 한다고 하니 민주당 측 법사위원들이 질문을 잘 요약하여 공략한다면 국정조사만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21일 입법청문회를 통해 많은 것을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밝혀 해병대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온 국민의 여론이 커질수록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어제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11차례나 넘게 대면 보고까지 한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둘이 무슨 이유로 11차례나 대면 보고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답은 뻔해 보입니다. 이번 21일 해병대 입법청문회에서도 이 두 명이 출석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 과연 서로 어떤 대답을 할지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한편 어제는 민주당 제4차 중앙위원회를 실시하여 당원 개정 의건이 투표율 약 90%, 찬성률 84.23%를 기록하여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는데요. 정말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의 연임 선언만 남게 되었는데요. 현재 언론에서는 일체 이재명 대표의 며칠 전 애완견 발언으로 계속 날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대표를 계속적으로 공격을 할까요? 이에 대해 심리학자인 김태형 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언론들은 네. 이재명을 이렇게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나라 정치권 중에서 제일 정치인 중에서 제일 거부 대상이 된 사람은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 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온화한 말로 내가 급진적인 개혁은 안 하고 불평등 문제도 손을 조금만 대겠다 이래도 안 믿을 거예요. 안 믿더라고. 네, 왜냐하면 우리도 알지만 걔들도 아는 거죠. 기득권 세력도. 저 사람은 우리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집권하면 제대로 손을 볼 거야. 이 사회를. 그러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70년간 누려왔던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를 쓰고 이재명만큼은 막으려고 하는.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좀 비비고 들어갈 때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게 봤을 것이고, 그렇죠. 또 다른 정치인들 몇 명 그렇게 볼 텐데, 네. 이재명만큼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안 된다. 그 출신 자체도 이미 이제 뭐 그런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출신이죠. 네, 게다가, 그렇죠. 이제 과거에 진짜 어디에서 소년 노동자 출신이 미천한 놈이 기어 올라와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고, 우리 같은 엘리트들을 감히 연맥이려고 그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스카이드가 나오지도 않았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재명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렇겠지. 엄청나게. 근데 뇌물 받냐? 안 받아요. 압력에 굴하냐? 그러면 아니요. 그럼 집권하면 어떨 것 같냐? 우리 좀 봐줄 것 같냐?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사전에 내부에서. 이건 칼질해야 된다. 얘는 칼로 찔러 죽이든 어떻게 감옥에 넣든 어떻게든 제거해야 된다. 집권을 막아야 된다. 이것이 기득권 세력 내에서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편 어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조속히 여야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6월 마지막 주에는 이틀 동안 여야 교섭단체 대표 대표연설과 3일 동안 대정부 질문을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날짜를 딱 꼬집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결론적으로 21일까지 여야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으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21일까지 국힘당에서 계속적으로 침묵을 하게 된다면은 나머지 7개의 상임위는 민주당이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미 법사위와 운영위,
그리고 과방위까지 굵직굵직한 것들은 다 민주당이 차지하였기 때문에 벌써부터 우 의장을 비판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21일 금요일에는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정부를 상대로 입법청문회를 동시에 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실드 쳐주기 위해서라도 국힘당에서는 법사위와 과방위에 참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국힘당 측에서도 마냥 출석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혈세 도둑이라는 비유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번 21일까지 국힘당의 태도를 보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고 비판은 추후 나중에 해도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어제 있었던 우원식 의장의 기자회견 중에 황당한 일도 있었는데요. 기자의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우원식 의장이 지적을 하여 시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였는데 기자의 황당한 모습에 한마디 하는 국회의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요시사 박희영입니다.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의를 두고 지금 1대1 공개 토론을 요구했는데 혹시 토론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무슨 토론에? 1대1 공개 토론이요. 1대1 공개 토론? 네. 그 원내대표들 간의 토론을 제안한 거 아닌가요? 그럼 죄송합니다. 근데 국회의장이 거기 갈 일은 없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